네, 중력장 운동에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체 A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EH인 지점에서 속력 V0로 그리고 동일한 질량, 자 동일한 질량이니까 둘 다 질량은 M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M으로 두시고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최종 답을 낼 때 M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답에서는 무조건 M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물체 B를, 동일한 물체 B를 높이 H인 지점에서 던졌다. 이때 나중 속력이 같을 때 H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높은 데서 이제 물체를 던지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위치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변하면 운동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지금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높이 H를 어떻게 구하지? 공식 있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최종 높이가 얼마인지 역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죠. 보통은 높이를 주고 나중 속도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나중 속도가 똑같다, V로 똑같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V로 두고 푸시면 돼요. 끝에 높이 H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mg 2h고, 요게 바닥에 떨어져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으로 되더라. 자, B 같은 경우는 2분의 1 m 그 다음에 2v0의 제곱 더하기 mgh, 그 다음에 나중에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위치 에너지 0이 되더라. 근데 이게 이제 똑같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이 쌤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쌤쌤이다 라고 두고 이거를 이제 좌변으로 넘겨주면 mgh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변으로 넘겨주면 2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224,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3 되네요. 2분의 3 mv0의 제곱. 그래서 mm 떨어지니까 그러므로 h는 2지분의 3v0의 제곱. 그래서 최종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일정한 속력 V0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정지란 말은 일단은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줄쳐놓으시고, AP는 질량이 M으로 같고, 자, 아까 문제하고 차이점 있죠? 아까는 질량이 같다라고만 주어졌고, 지금은 질량이 M으로 같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차이점은, 아까는 그냥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M으로 두고 풀다가 마지막에 M은 지워주셔야 되지만, 지금은 질량을 M으로 줬기 때문에 M을 이용해서 풀고 최종 답에도 M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충돌 후 일직선상에서 등속 운동한다. 그럼 나는 충돌 운동하는 동안에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3분의 2 mv0다. 이렇게 이제 FT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기억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이건 FT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운동량 보존은 이제
FT 그래프가 안 주어졌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FT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충돌 후의 속력을 저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있냐? 네. 충격량, 운동량 관계가 있죠. 즉 충격량은 델타 P다. 델타 P다. 네. 물론 충격량은 F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이제 요 FT 그래프에서 이제 면적을 집어넣으시고, 델타 P는 A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집어넣으시면 속력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충돌하는 동안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3분의 2 MV0로 동일합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D가 충돌 후에 AB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요. 충돌 후에 AB의 그 운동량의 합은요, 충돌 전하고 같습니다. 근데 충돌 전에는 A만 움직이고 B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A의 운동량이 MV0죠.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은 MV0입니다. 그럼 당연히 충돌 후에도 MV0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오느냐? 그림 가처럼 한 물체만 움직이고 한 물체는 정지해 있을 때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백발백중 처음에 A의 운동량 MV0가 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요. 자, 기억만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관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은 델타 P와 같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A가 B랑 충돌할 때 당연히 충돌은 어디로 받냐면 왼쪽으로 받아요. 왼쪽.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요 FT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MV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델타 P는 아시다시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VA 프라임은 요거 이제 넘겨주면은 3분의 1 MV0 이렇게 나오죠. 그럼 M은 떨어지니까 VA 프라임은 3분의 1 V0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정답은 이제 5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충돌 문제네요. 그죠? XY 나누어진 걸로 봐서는 2차원 충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각각 1kg인 물체 A, B가 충돌하는 직전까지의 위치를 XY로 나타낸 것이다. 1초일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 자, 한 덩어리. 요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대충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X 방향으로 보면 A는 움직이지 않죠. X방향으로 A는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A는 Y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어요. 기울기가 지금 8이니까 8m/s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로 Y축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Y방향으로는 안 움직여요. 근데 X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4니까 4라는 속도로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상 이제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충돌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다. 요거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고요. 니은 충돌의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은 충돌 전에 물체의 속력과 같으냐. 이게 2차원 충돌인데요. 2차원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을 이제 XY로 나누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트릭을 써서요. 어차피 이게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XY로 나누는 거는 약간 좀 바보 같은 짓이고,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이제 전체 벡터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 A가 이제 위로 가고 있고 B가 이제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운동량, Y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되게 좀 번거로워요. 어차피 얘네들 합쳐질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이제 A의 운동량이 지금 각각 질량은 1kg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제 8m/s였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8kg/s예요. 얘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질량 똑같고 속도가 4니까 운동량이 4kg/s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PA라 그러고요. 얘를 이제 PB라고 합시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면 PA와 PB를 벡터 합성을 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정확하게 벡터로 따지면 요렇게 네, 사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사각형인 두 벡터를 더할 때는 당연히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했을 때 이제 요렇게 더할 수 있죠.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이제 나중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4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8입니다. 8.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냥 무턱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기보다는 4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4로 묶어주면 이건 4 곱하기 1이고 얘는 4 곱하기 2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뒤에 2하고 1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2하고 1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5죠. 그러면 4를 곱해서 4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4 루트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스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2차원으로 이렇게 충돌돼서 한 덩어리가 되면 요렇게 벡터 합성을 해주는 게 좋구나. 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충돌 후에는 4 루트 5 kg/s예요. 근데 기억에서 이제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질량 곱하기 속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질량은 이제 1kg, 여기 합쳐서 2kg이니까 그러면 V'은 2 루트 5가 되는 거죠. m/s.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니은을 볼 수 있네요.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충돌의 속도는 B의 속도랑 같으냐? 네, B랑도 안 같고 A랑도 안 같고 아무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다음 디귿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얼마 차이 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얘는 이제 2분의 1 m v의 제곱 했으니까 88에 64에서 32줄이죠. 32줄이고 얘는 2분의 1 m v 제곱 446이니까 8줄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8하고 32니까 40줄이죠. 40줄인데 얘는 그러면 얼마냐? 충돌 후에는 2분의 1 m v제곱 2, 4, 4, 5, 20 해서 20줄이에요. 그래서 충돌 전에는 40, 충돌 후에는 20이니까 20만큼 이제 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발생한 열은 20이다. 뭐 그런 식의 문제였어요.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비탄성 충돌이면 맨날 나오는 게 운동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디귿만 맞고 뭐 4번이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물리는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냥 무턱대고 풀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고요.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그거를 머릿속에서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공부하셔도 물리는 거의 뭐 점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충돌 문제 다시 쭉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충돌 문제가 이제 요겁니다. FT 그래프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운동량 보존으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뭘 써야 되냐면 충격량, 운동량 관계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먼저 풀어버렸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네, 요렇게 마찰면 지나서 충돌하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났죠. 마찰 지나는 사건, 그 다음에 충돌하는 사건. 그래서 마찰 지날 때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뭐 이러면은 풀리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2차원 충돌입니다. 2차원 충돌인데 이 문제도 좀 특이한 게 2차원 충돌이면 보통 운동량 보존을 X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Y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한 방에 이렇게 이제 벡터,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벡터 합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09년도 문제가 되게 좀 풍성하게 잘 나온 게, 네, 첫 번째 요 운동량 보존은 이제 이 충돌은 운동량 보존을 쓰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운동량 보존을 안 쓰고 그냥 FT 면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원 충돌 얘는 역시나 운동량 보존을 XY에 대해서 쓰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게 좀 모든 그 충돌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스타일을 다 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력장에서의 운동 문제입니다.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수백 명과 일정한 각을 이루는 줄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자,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 이게 중요하죠. 네, 케이블카인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칠수가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 이게 핵심이죠. 가만히 놓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도를 더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놓았다 그래서 이걸 자유낙하한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얘는 그 승강기가 올라가던 그 초속도 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V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 보시면 Y축 방향이 V0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 속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물체가, 돌멩이가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놓으면 자유낙하가 아니라 승강기랑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이제 초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체는 당연히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점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한다면 몇 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느냐, 몇 초일 때. 네, 그거는 당연히 포물선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죠. Y축 방향 속도가 0이 될 때 최고점이 되죠. 그게 바로 T0입니다. T0.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원래 높이로 되돌아오느냐. 이것도 포물선의 특징이죠. 어떻게 됩니까? ET가 되면 원래 높이가 되돌아오게 되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기억. 0에서 2t까지 물체의 변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0에서 2t는 얘가 물체가 이렇게 해서 원래 높이까지 되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2t죠. 자, 변이는 아시다시피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작점에서 종착점까지의 직선거리,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0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언제 0인데요? Y축 방향 변이로 따지면 0인 거죠. 전체 변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건 0이 아닌 거예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이 답이 되려면 Y축 방향 변이는 0이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니은 0에서 2t까지 승강기에 대한 물체의 속도는, 자,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그 수거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수거죠. 승강기에 대한 물체의 속도, 상대속도입니다. 상대속도. 근데 지금 이제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니까 이거는 이제 2차원 상대속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선생님, 2차원 상대속도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항상 모든 이제 2차원 역학 문제는 XY 나누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X방향 그 상대속도는, X방향 상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당연히 제로죠. 왜냐면은 X방향으로는 승강기도 이제 X방향으로는 등속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체도 포물선 운동의 특성상 X방향으로 일정하게 갈 거니까. 그래서 X방향의 상대속도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Y방향만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Y방향은요, 승강기는 위로 일정하게 갑니다. 일정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는 Y방향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속도가 처음에 이제 V0였다가 나중에 0 됐다가 그 다음에 점점 계속 마이너스 2V0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승강기에서 봤을 때 물체의 Y방향 속도는 항상 지면 쪽을 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승강기에 대한 물체의 Y방향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론형 문제. 그래서 조금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어떤 운동인지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으면 포물선 운동의 본질을 몰라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포물선 운동의 본질 또는 물리적 특징이 어떤 거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이거는 사실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t0일 때 승강기에 대한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네, 이게 역시나 상대 속도인데 t0일 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자, 최고점에서는 x축 방향 이 상대 속도는 뭐 항상 0이었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상대 속도의 크기는 네, 이 그래프 상에서 간격이 되는 거죠. 간격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네, 요 사이 간격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승강기는 V0고 물체는 Y축 방향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빼면 이제 V0만 남죠. 그래서 디귿 맞고 니은도 맞고, 그래서 답은 네, 4번인 뭐 그런 문제. 그래서 완전히 네, 추론형 문제였어요. 네,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원운동 단진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역학의 D파트가 됩니다. 네, 원운동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물레 위에 도자기가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도자기 바깥면에 두 점 A, B는 동일한 주기로 등속 운동한다. 네, 동일한 주기. 사실은 이제 돌아가는 그 물체의 물리량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원운동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네, 그래서 물리량 비교 문제인데, 물리량 비교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주기가 같아서 각속도 오메가가 같은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선속도가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풍기도 있고요. 이런 도자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선풍기 비슷한 상황들이면 전부 다 오메가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V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상황, 또는 뭐 마차의 두 수레바퀴, 앞바퀴랑 뒷바퀴 뭐 그런 것들이 네, V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죠. 기억 각속도의 크기는 같으냐? 예, 같습니다. 예, 각속도는 원래 오메가는 네, 2파이, 여기 아래쪽에 공식을 제가 적어놨네요. 네, t분의 2파이. 니까 주기가 같으면 오메가 같은 거죠. 근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 그림 나오면 뭐 당연히 이건 아셔야 되는 거고, 니은 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속력은 이제 V는 R오메가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럼 오메가가 이제 똑같으니까 상수 취급하시면은 예, V하고 R은 이제 정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큰 A가 속도도 크죠. 디귿 구심각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자, 구심각속도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오메가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구심각속도 공식은 R분의 V제곱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쓰셔도 답은 구할 수 있는데 되게 돌아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R오메가 제곱을 깔끔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오메가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각속도는 R에 비례하죠. 그래서 반지름이 큰 A가 예, 가속도도 크다. 네,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맞네요. 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단진동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두 물체 A, B가 마찰이 없는 실험대의 구멍을 통과하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 물체 C가 벽에 고정된 용철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구멍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후 등속 원운동한다. 예,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네요. 등속 원운동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운동 방정식 쓰셔야 되고, 예. B는 정지한 상태로 주면 위에 매달려 있으며, 자, 매달려 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네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중력하고 장력이 이제 쌤쌤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정지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갑자기 실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얘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단진동까지 한대요. 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써야겠네요.
자,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등속 원운동 하니까 원운동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고, 완전 비탄성 충돌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써보시면 되고, 단진동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식을 3번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탁탁탁, 예? 무슨 이제 양파 껍질, 예? 벗겨지듯이 그렇게 탁탁 순차적으로 풀리는 맛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드립다 그냥 정신없이 풀라고 하면 이건 뭐 절대 풀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네, 2파이 루트, 네, 2파이 루트 k분의 m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차례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질량이 모두 같다라고 돼 있죠? 네, 뭐 눈이 얘기하는 건데, 같네 그게 아니라 m으로 줘야겠네. 그리고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m은 지워져야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등속 운동, 완전 비탄성, 그 다음에 단진동에 대해서 쫙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B 입장에서는 이제 mg가 장력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T equal mg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장력이 90력이고, 그 다음에 m의 ma.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를 r분의 v 제곱을 써도 되고요, r오메가 제곱을 써도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운동 하다가 실끈 껴지고 난 다음에 A가 쭉 가다가 B랑 이제 비탄성 충돌을 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쓰셔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려면 아무래도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수식은 T 자리에다가 mg 집어넣으면 mg 이코르 m의 R분의 V 제곱이 되고요. mm 떨어지고 R 넘겨주면은 V는 루트 Gr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운동하는 물체에는 속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루트 Gr 형태로 나오지, 뭐 G제곱 또는 뭐 R제곱 이런 형태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Gr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보통 루트 Gr. 아니면 가끔 여기에 뭐 숫자 2나 숫자 3 뭐 이런 게 숫자는 붙을 수 있는데 단위 자체가 뭐 R제곱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형태가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루트 Gr 자주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C를 끊고 난 다음에 A가 쭉 가다가 B랑 여기 C랑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합니다.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M, V 더하기, 그 다음에 C는 정지에 있었고, 그게 2M이 되면서 V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MM 떨어지니까, MM 떨어지니까, 충돌 후의 속도는 2분의 1로 줄죠. 뭐 이건 그냥 거의 뭐, 암기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량만큼 속도가 줄어든다. 충돌하고 나면 2분의 1 루트 Gr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압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2m에 그 다음에 이 제곱하면은 4분의 1 Gr, 이게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압축이 쫙 되니까 이게 2분의 1 K X제곱, X는 L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2분의 1 이제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냈으면 이제 다 푼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주기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주기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주기식은 한글로 쓸게요. 왜냐면은 주기의 기호와 장력의 주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2파이 루트 K분의 총질량이에요. 그럼 여기 K 있죠? 총질량 2M이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은 아니고, 이거를 제곱한 게 이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K분의 M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K분의 M이면은 K분의 M이면 이제 GR분의
4L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답이네요. 또는 이제 4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요게 4로 바뀌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사실은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냥 네, 순차적으로 딱딱딱 네, 수식만 세워주시면 돼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풀어서 이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유인력 문제를 풀고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림은 행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와 요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로켓이라고 합니다. 로켓.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속도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연직 상방 운동의 특성을 잘 알 건데, 연직 상방 운동의 특성상 이게 올라가다가 나중엔 정지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겠죠. 자, 행성을 한 초 쪽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 B를 나타낸 것이다. 궤도 위에 점 P와 Q는 각각 행성에서 가까운 점과 먼 점이다. 즉 이제 근일점과 원일점이다. 뭐 그런 얘기고, 질량은 같다. 예, 당연히 M으로 두고 푸시면 되고, P를 통과할 때 속력은 같다. 예, 당연히 V로 두고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질량하고 속도 V는 소거해주면 되고.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네, 물체 두 개가 주어졌죠. 그럼 평가원에서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 두 물체의 물리량을 비교하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따지면 아까 풀었던 도자기 문제랑 같은 물리량 비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이럴 때는 차분하게 A의 물리량 선택해 주시고 B의 물리량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어느 게 크다 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기억, 행성이 B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만유인력은 뭐 잘 아시다시피 R제곱분의 GMM 공식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라지 M은 뭐 여기 태양 질량이고 스몰 M은 지구의 질량 또는 인공위성의 질량이니까 반지름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거리 또는 간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일점 간격은 이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간격은 뭐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가까운 P가 만유인력은 크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P가 크다 맞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P가 Q에서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뭐 케플러 2법칙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뭐 케플러 2법칙이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케플러 2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까운 쪽이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P가 더 커야죠. 그 니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정답이고, 디귿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의 속력이 0이 될 때의 위치 에너지는 B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으냐? 네, 사실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연직 상방만 알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연직 상방 운동은 이런 특징이 있죠. 처음에 이제 얘를 물체를 던졌을 때 키네틱 에너지가 처음에 10줄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뭐 2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멈출 거 아닙니까? 멈추면은 운동 에너지가 0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꾸 질문을 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합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이제 보존이 됩니다. 연직 상방 운동 할 때.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최고점은요, 유일하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총 에너지랑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시요. 최고점은 유일하게 위치 에너지와 총 에너지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 보통 아주 그냥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처음에 던졌을 때의 총 에너지 12줄과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총 에너지는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초보적인 질문인데,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요. 연직 상방 운동할 때 처음에 던졌을 때 12줄인데 나중에 여기 와서는 얼마냐, 또는 얘 두 개 값이 같으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냐면 최고점에서는 이 두 개의 에너지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처음에 출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같으냐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최고점에서는 유일하게 위치 에너지가 총 에너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할 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당연히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으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yes가 답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로켓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성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 공식에 의해 가지고 R이 똑같으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줄이다. 위치 에너지는 음수값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램브 제곱은 둘 다 플러스 8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둘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2줄이 전체 총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B의 총 에너지는, 즉 B의 총 에너지 2줄은 A가 최고점에 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와 같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같죠. 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이 위치 에너지가 전체 총 에너지와 같고,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 얘네들은 총 에너지가 2줄, 마이너스 2줄로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켓이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마이너스 2줄,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줄. 이 값이 원래 요 지점에 있던 그 인공위성의 마이너스 2줄과 같으냐? 이게 당연히 같은 거예요. 완전 말장난인 거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